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노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편하게 살 수 있겠지.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젊었을 때는 노후라는 단어조차 막연했고 국민연금이라는 게 든든한 울타리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가 가까워지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 어쩐지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려고 내가 평생 일한 건 아닌데 하는 아쉬움과 막막함이랄까요. 특히 국민연금이 시작된 이후 혜택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1세대 분들은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 시대로 넘어온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달라서 당혹감을 느끼는 분도 많습니다. 연금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오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정작 내 자산은 크게 불어나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들리죠. 오늘은 이런 불안과 고민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조금은 길지만 사례 3가지와 함께 구어체로 편안하게 말씀드려 볼 테니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1. 국민연금 1세대가 마주한 나락이라는 단어의 무게. 여러분도 주변 지인이나 가족 중에 국민연금 1세대가 계실 거예요.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전후로 가입하셨을 테니 지금 60대 중후반에서 70대 초중반에 걸쳐 계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처음 국민연금이 등장했을 때 야, 이거 나중에 큰 도움이 되겠는데? 하고 무심히 가입하셨거나 직장에서 의무 가입으로 자동 가입이 되어 납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직장 다니면서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고 몇십 년 후면 상당한 금액을 매달 받을 거라고 기대했죠. 노후에는 조금 여유롭게 최소한 길바닥에 나앉지 않을 정도는 되겠거니 했지만 실제 받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적은 돈이라 당황한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퇴직 후 곧장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근로소득이 뚝 끊기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돼요. 어느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시대가 바뀌고 물가는 올랐는데 정작 내 연금액은 미미하게만 오른다거나 퇴직금도 생각만큼 크지 않은 채 이미 생활비로 대부분 빠져나가 버리는 현실. 그러다 보면 이게 정말 나락이구나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2. 은퇴 후 삶을 흔드는 3가지 변수.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분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았을까요? 사실 은퇴 후 삶은 크게 3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첫째, 재정적인 안정이죠. 둘째, 건강 문제입니다. 셋째, 사회적 정서적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3가지가 전부 균형 있게 받쳐줘야 행복한 노후가 완성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3축이 어긋나면서 스스로도 예상치 못했던 나락에 빠지기 쉽습니다. 재정 측면에선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혹은 자산운용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야 하는데 준비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갑작스레 커다란 비용을 요구하죠.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의료비가 상상 이상으로 커지기도 합니다. 사회적 정서적 관계도 중요해요.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뒤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으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크게 흔들리면 삶이 급격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요즘처럼 경기나 물가가 불안정하면 은퇴자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3. 사례 1 연금만 믿고 있다가 큰 코 다쳤어요. 첫 번째 사례로 65세 김철수 가명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철수 어르신은 1980년대 후반 직장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직장인이니까 어차피 때 가는 거 뭐 나중에 잘 쓰겠지 정도의 생각으로 낸 거였죠. 별도의 개인연금 같은 건 없었고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도 시도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30년 넘게 근무하시다가 60세에 은퇴했는데 받고 있던 월급에 비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턱없이 작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평생 월 300만 원, 400만 원을 벌어 쓰던 사람이 100만 원 전후의 연금으로 갑자기 생활하라고 하면 막막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100만 원도 못 받는 경우도 흔하니 더욱 큰 문제죠.
철수 어르신은 아니, 내 주변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충분하다, 어쩐다 하던데 내가 받는 건 왜 이렇게 적지? 하면서 당황했다고 해요. 하지만 주변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다들 적게 받는데 민망하니까 말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제야 부랴부랴 자식들에게 손 벌리거나 퇴직 후 파트타임이라도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뛰어다니기 시작하셨는데 나이 든 사람을 고용하려는 곳은 많지 않아 애먹고 계십니다. 철수 어르신이 보여주는 현실은 딱 하나예요. 지금이라도 개인적인 준비가 없으면 은퇴 후 삶이 빠르게 불안정해진다. 국민연금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리라는 기대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4. 사례, 이 의료비가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어요. 두 번째 사례는 60세에 가까워지는 이영희 가명 씨 이야기입니다. 영희 씨는 남편이 있고 두 자녀는 이미 장성했어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저축을 해두었고 국민연금 외에도 사기업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하나를 더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부부는 그래도 이것저것 대비해놨으니 조금 여유로운 은퇴를 맞이하겠구나 하고 안심했죠.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였어요. 남편이 58세 무렵에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수술과 치료를 반복하며 1년 이상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보험 처리가 된다 해도 여기저기 자잘한 항목들을 다 합치면 월 수백만 원씩 의료비가 들 때도 있었고요. 그 사이 남편은 제대로 근무하지 못해서 수입이 끊기고 보험금 지급 한도가 넘어서면서 예상 밖의 비용이 계속 발생했어요. 아,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무조건 아픈가 보구나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영희 씨도 하루아침에 간병인이 되어버렸고 치료가 길어지다 보니 본인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결국 몇 년 만에 모아둔 목돈이 순식간에 소진되고 남편이 회복되어도 다시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그러니 노후 설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죠. 영희 씨는 우리처럼 그래도 준비를 했다고 자부했던 사람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아무런 대비가 없으면 정말 정신 차릴 새도 없이 무너질 것 같다라며 하소연을 하셨어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건강이 재정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 믿는 게 아니라 의료비와 간병비를 충당할 수 있는 플랜을 꼼꼼히 짜야 한다는 거예요. 5. 사례 3 은퇴했더니 외로움이 더 힘들어요. 세 번째 사례는 63세의 박명수 가명 씨 이야기예요. 박 씨는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 충분한 퇴직금과 어느 정도의 자산도 있었기에 사람들은 저 집은 노후 문제 걱정 없겠다 하고 부러워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주위에 함께 지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회사 동료들과 매일 부대끼며 살았고 취재 현장에서 바쁘게 뛰어다녔으니 크게 외로움을 느낄 일이 없었대요. 그런데 퇴직 후엔 함께 술 한잔할 사람도 뚝 끊기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각자의 사정이 바쁘거나 거리가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자산이 좀 있다고 해서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박 씨는 은퇴 후에야 절실히 깨달았어요. 오히려 경제적 여유가 있더라도 고립감과 외로움 때문에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노후에는 아무래도 하루하루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면서 사회적 정서적 소속감이라는 축이 크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생기면 그걸 또 치료하는데 시간이랑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박 씨가 깨달은 교훈은 명확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연결도 그만큼 중요하다. 재정을 준비하는 동시에 퇴직 후에 내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활동할지, 취미나 봉사활동 같은 걸 어떻게 이어갈지 미리 생각해둬야 한다는 거예요. 6. 나락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이렇게 사례 3가지를 들어봤는데 다들 느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은퇴 후 삶이란 게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전혀 없는데도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건강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살아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락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국민연금과 함께 다양한 소득 창출 방안 고려하기. 아직 은퇴 전이라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혹은 적금펀드 주식 부동산 같은 다각적인 방법을 꼭 검토하세요. 퇴직 후에도
파트타임 일자리나 컨설팅 자문 같은 활동을 고려해 보세요. 생계를 떠나서 소통 창구도 되고 삶의 활력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의료비와 간병비 대비책 마련하기. 실손보험, 간병보험 등 가입 여부를 점검하세요. 젊을 때는 필요 없겠지 싶어도 막상 은퇴기에 큰 병이 생기면 목돈이 한 번에 나가면서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주치의나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아 작은 병도 크게 키우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사회적 정서적 교류 기반 만들기. 은퇴 후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인맥이 확 줄어듭니다. 회사가 사라지면 생각보다 외로움이 크게 다가오거든요. 동호회, 종교단체, 지역 커뮤니티, 자원봉사 모임 등을 찾아보고 관심 분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번거롭기도 하지만 그것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랍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기. 은퇴 후에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어학 공부나 자격증 취득, 취미 활동을 통한 수입 창출 등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도전해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내가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나이는 전혀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7.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맞닥뜨리는 건 두려우면서도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국민연금 1세대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그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은 경험은 이후 세대에게 소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죠. 아직 은퇴가 남아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하면 됩니다. 이미 은퇴하셨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보세요. 건강을 챙기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재정적으로도 조그만 수입원을 찾는다면 나락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냥 나이가 든다라는 수동적 개념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도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죠. 국민연금 1세대의 어려움이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동시에 더 나은 은퇴 설계를 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발빠르게 움직이면 노후라는 긴 항해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 어렵고 힘들겠지만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노후를 두려워하기보다 새롭게 도전해 볼 시기로 받아들이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늙어버린 꿈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꿈이 기다리고 있기를 바라며